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광쌤, 저희 두 번째 시간이네요. 2024학년도 두 번째 국가수. 네. 저번 영상에 뭐 댓글도 이렇게 많이 달리고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조회수도 높아서 이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중요한 내용으로 그리고 좀 길더라. 한 10분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10분으로 끊을 수 있도록 예,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많이 들어봤던 용어입니다. 전공 적합성. 그래서 이 전공 적합성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약간 이거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고 있죠? 예, 그래서 이 전공 적합성이라는 용어 대신에 탐구 역량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기 시작하는데 이 탐구 역량이 왜 중요하고 그럼 우리 아이들이 이제 뭘 준비해야 될지 오늘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좀 1학년부터 다 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이 뒤에 있기 때문에 꼭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달라지는 입장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 보통 이제 뭐 서울대, 뭐 연대, 고대 상위권 대학이 있고 그리고 뭐 성균관대, 서강대 훌륭한 대학입니다. 근데 성균관대, 서강대는 조금 입장이 달라요. 어떻게 좀 다른가요? 이 성균관대, 서강대를 쓰는 학생들이 대부분 이 메디컬, 그것도 의대라고 하죠. 네. 그리고 스카이 최상위권에 이제 수시에 원서를 6장 쓰니까 약간 이제 보험용으로. 네. 그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그 최상위권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험용으로 조금 쓰다 보니 성균관대나 서강대 입장에서는 매년 학생이 좀 빠져나가고 또 이제 추가로 모집은 하지만 못 채우고 이제 정시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매년 얘기한 게 전공 적합성을 가장 강조한 대학이 성균관대였습니다. 재밌네요, 그것도. 그런데 올해 입시 설명회 때 요거 이제 혹시 짤을 하나 넣어주시면 어떤 짤을? 뭐 저는 이만 갑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넣어주시면 성균관대에서 뭐를 얘기했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전공 적합성은 이젠 안녕. 그럼 뭐가 들어오냐? 탐구 역량을 자기들은 중요시하겠다. 그래서 성균관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공 적합성보다는 조금 이제 범위를 넓혀준 거예요. 학생들이 너무 이탈이 심하니까 우리는 꼭 그렇지는 않다. 최상위권 학생을 유치하려는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공 적합성보다는 좀 탐구 역량을 조금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게 성균관대와 서강대 포지션.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대학들, 동국대, 경희대, 건국대는 조금 또 입장이 달라요. 물론 인서울의 상위권 대학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들인데 여기서는 자기들은 또 최상위권 학생들이 그렇게 또 지원을 안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학과 운영이 또 중심이 되다 보니 우리는 기존대로 좀 뭐라고 얘기하냐, 내신이 조금 부족해도 된다. 수능 체조도 좀 안 할게. 이런 입장을 가지면서 좀 어떠냐면 전공 적합성이 매우 중요하니 우리 학과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이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학교마다 이 자기들이 이제 입장을 좀 고려한 이런 방법이네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좀 뭐라고 할까, 선긋기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그냥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얘기했던 전공 적합성이라는 말이 조금 이제 퇴색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5개 대학이 공동으로 연구한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요소는 크게 3가지입니다. 이 뭐 길게 제가 써놨지만 왼쪽부터 보시면 보통 얘기하는 게 학업 역량, 그리고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그래서 보통 지금 이게 최신 자료거든요. 이 진로 역량이 예전에는 전공 적합성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공 적합성이라는 말을 좀 이제 안 쓰고 그냥 뭉뚱그려서 진로 역량이라는 표현을 많이 이제 쓰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학업 역량 같은 경우에서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성적이에요. 성적이죠. 이거는 성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진짜 툭 까놓고 얘기를 드리면 이과는 3개예요. 수학, 그 다음에 과학, 영어예요. 그냥 얘기를 드릴게요. 그럼 문과는 뭐겠습니까? 국어, 사회,
영어 이런 순으로 성적을 보겠다 하는 게 학업 역량. 이건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항상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해도 학업 역량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진로 역량이 옛날에는 전공 적합성에 초점을 봤다면 이제는 이게 진로 역량도 탐구 역량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탐구 역량으로 가져오게 되면 약간 학업 역량이랑 경계가 좀 모호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대학들 입장에서도 결국엔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건 좋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좀 이제는 너무 학생들이 목적의식을 가지거나 주도성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뷔페처럼 맛집이 아니라 이제 네네. 약간 이제 늘어놓기식 행동들이 나열되니까 그것보다는 이 학업 역량이나 탐구 역량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약간 뭘 더 중요시 보게 되냐, 수업 내에 그 학생의 활동에 좀 더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상위권이나 중상위권 대학 다 이제 통틀어서 이제 학생들이 알아야 될 부분은 진로 적합성, 다양한 활동 이런 것도 좋단 말이에요. 네. 근데 결국엔 중요한 건 뭐냐, 수업 시간에 일어나는 활동들 그리고 내신 성적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앞으로 중요하게 된다. 내신이야 뭐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좀 보여지고, 우리가 이제 진로 역량 관련해서 학교에도 다양한 활동이 있지만 사실은 이제 본인이 주도해가는 활동이나 맞습니다. 어떤 그 정말 이 집중적으로 자기 관심 있는 분야의 활동이 네.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뭐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의 평가 요소들이에요. 그리고 배점들을 그냥 한번 쭉 써봤는데, 네.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그런 것들이 보여요. 건국대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거 퍼센트만 다른 겁니다. 학업 역량이 30, 진로 역량이 40, 공동체 역량이 30.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뭐 그 중국 선생님도 아마 아실 겁니다. 공동체 역량 대신에 어떤 역량을 많이 썼냐? 인성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인성이라는 게 이제 공동체 역량을 표현했다. 그래서 우리 학생부 전형도 점점 진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요구되는 부분이 뭔가? 지금 우리가 미래 사회 모습에서 인재의 모습은 인성적인 측면. 그런데 그 인성은 결국엔 공동체에 속해서 자신의 역량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는데, 사실 명칭이 바뀌었다는 건 그 안에 많은 부분이 내재되어 있다. 그걸 알고 학생들이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게 보여요. 동국대 두드림 너무 유명한 전형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학생부 종합 전형에.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진로 역량이라는 표현이 없죠. 그러네요. 그리고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합쳐서 그냥 80점. 네네. 그래서 약간 학교 생활 충실도 결국엔 수업적인 요소가 이제는 조금 더 가중치를 둔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재밌는 건 연세대 한번 볼게요. 활동 우수형 여기서 종합평가라고 해서 학업 역량, 진로 역량을 묶었어. 아까 그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묶어서 70으로 보죠. 네네. 그리고 인성 공동체 역량은 30. 그래서 이걸 70으로 엮었다는 건 이제 약간 전공 적합성 그리고 학업 역량 이 경계가 좀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학생들이 확인했으면 해서 이 표를 가져온 거고요. 제가 요걸 하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여담인데, 옛날에 제가 대학교 입학사정관을 했던 적이 있어요. 네네. 그때 우리 그 한의회 하면 좀 유명한 대학이죠. 그렇죠. 경희대. 예, 제가 어렸을 때는 허준 드라마가 맞아요. 너무 엄청났어요. 인기가 있어서 그 한의학과가 상당히 인기가 있었는데, 지금도 한의학과는 인기가 있지만 예전만큼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희대 한의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과 학생들을 뽑지만 문과 학생들도 뽑아요. 그러면 경희대 문과를 뽑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문과 학생들을 뽑아서 이 한의학을 좀 글로벌한 역량으로 키우고자 하는 게 경희대의 목적인데, 그러면 당연히 그 문과 학생들을 뽑을 때 어떤 걸 기준으로 보게 되냐? 네. 글로벌에 초점이 맞추죠. 그러면 영어를 하는 능력, 역량들 그런 것들이 사실 글로벌한 마인드, 문화를 갖다가 얼마나 또 쉽게 이해하는지 그런 마인드를 보고 싶은데, 그걸 이제 보려고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부의 성적란에 과목 세특을 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영어과인데 이 학생이 의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이니까 결국에는 거기 영어과 세특에도 의대에 관련된 논문들만 쫙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학에서 원했던 부분은 그 학생의 글로벌한 마인드나 영어적 능력을 보고자 하는 건데, 결국은 영어 세특에서도 결국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 적합성에만 초점을 너무 맞추고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은 입학사령관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점수를 안 주기 시작하기 때문에 네. 그 분명히 영어라고 하면 영어에서 요구하는 역량들이 있을 겁니다. 네네. 그 역량들이 이제는 발현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그 지금처럼 전공적 합성에 초점을 둔다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뭐 공학자가 되고 싶다. 그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공학자한테 필요한 역량이 뭘까? 뭐 공학자면 당연히 학업적인 역량도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불편함을 바라볼 수 있는 문제를 인식하는 눈 그리고 호기심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눈을 내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수업 시간에 내가 역량으로서 표현하겠다. 그렇게 이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공학이면 내가 로봇을 만들어야 돼, 코딩을 해야 돼.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서울대에서 이 그 데이 컨퍼런스를 할 때 나왔던 자료입니다. 네. 그 서울대 자료를 한번 보면 사회복지학과를 나오는 학생이에요. 그러면 이제 옛날 같았으면 사회복지학과니까 학생들이 뭐에 초점을 뒀냐? 봉사활동만 봉사활동. 그렇게. 그러니까 뭐 어디가 나가서 외부 봉사도 하고 학교에서 봉사활동하고 나는 이렇게 봉사활동 많이 했어요. 이게 사회복지학과라고 학생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사회복지사가 요구되는 거는 여기 보시면 있겠지만 외국의 사회복지 관련 영어 논문, 그러니까 사회복지도 학문이거든요. 그렇죠. 그 학문이 어떻게 이제 편성이 되고 운영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그러면 영어 논문이니까 읽어낼 수 있는 영어 어학 능력이 필요한 거고, 여러 통계 자료, 왜냐하면 사회적인 현상들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통계적인 처리도 필요해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나 이런 부분들이 또 오히려 더 중요시 될 수 있다. 그런 수학적 능력을 맞춰서 이제 학생들을 평가한다. 네. 공과 계열,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공학 관련 동아리 활동 당연히 중요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거기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이 대학교에서 공학 계열의 수업을 듣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그러면 당연히 그 교과 수업 관련해서 뭐 학생의 수학이나 그 과학이나 그다음에 흥미나 호기심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당연히 학생들이 뭐 공학 관련해서 엄청난 코딩을 하거나 프로그래밍 능력 당연히 좋은데 이 부분들은 대학에 와서 충분히 배울 수 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그걸 하기 위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탐구 역량이 있고 이 사고를 얼마나 학생이 확장할 수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했는데 전공학과의 수업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학업 능력과 관련된 교과 수업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했는가를 평가하고자 한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 당연히 중요합니다. 학교 활동 당연히 중요한데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수업 시간에 그 학생의 활동 내용이나 그런 평가 관련 내용들이 훨씬 이제는 좀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 성균관대에서 이제 자료인데요. 이제 강화되는 제가 탐구 역량이라고 붙였어요. 기존에는 약간 이제 개인 역량이었거든요. 그래서 전공 적합성, 활동이 얼마나 다양하냐.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이 탐구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저것까지 한번 해볼까?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게 선생님이 주어진 게 아니라 자기가 주도적으로. 그래서 탐구의 확장성이나 탐구의 주도성을 이 학생들의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게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네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서울대가 정의한 교과 세트 평가란 중에도 이 부분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에 의해 변화나 성장 정도가 잘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업에서 토론, 발표, 실험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좀 더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우리 뭐 발표 수업 토론하라고 하면 학생들이 조금 안 하죠. 안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걸 통해서 그 학생의 능력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교과 이론 수업에서 비슷한 수준이라고 여겨지던 학생이 실험 수업에서 실험 설계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이 우수성이 드러나는 경우 그 학생을 선발한다. 수학 교과 중에서도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통계 처리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통계 부분의 강점을 보이는 것들도 우수성으로 평가를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고 있다 하는 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10분 안에 끊으려고 했는데 지났어요. 이미 지난 것 같아요. 네. 제가 제가 정리하자면 정말 우리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한테 꼭 하고자 하는 말을 한번 옮겨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학생들이 활동을 할 때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 동기가 중요하다는 이유가 여기서 좀 주도성을 드러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또는 수업이나 독서나 칼럼이나 요즘 뭐 여러 가지 뉴스 이슈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탐색하면서 동기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네.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제가 한 번씩 요리를 폄하하는 게 아닌데 과학 실험이 요리가 되면 안 돼요. 그냥 정해진 매뉴얼 따라 가는 거는 학생이 뭐 자기 주도성이 내는 거 정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많은 학생들이 요리 수준의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게 요리가 아닌 자신의 역량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뭐 제가 화학은 아니지만 뭐 아스피린 합성 뭐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아스피린 합성을 했으니까 내가 화학과를 갈래 이게 아니라 아스피린 합성이라는 실험을 내가 왜 하는지부터 동기를 설정하고 그리고 이 아스피린 합성 실험에서 나는 뭘 보려고 하는지 네. 자기만의 어떤 역량을 어떻게 보여줄지를 좀 계획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제가 막 써봤어요. 뭐가 들어갔으면 좋을까? 우리 그 입학사정관들이 이제 채점을 할 때 우수하게 평가하는 부분들이에요. 네네. 융합이라는 점, 응용이라는 점, 그리고 약간 나의 지금 레벨에서 한 단계 좀 올라가는 도전적인 측면, 또는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누군가와 공유한다는 거. 네. 그리고 영어 자료를 또 우리가 읽어내는 능력이 있고 그걸 활용하는 걸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 설문 통계를 이용하고 그래프를 활용해서 결과를 정리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우리 학교 질문하는 학교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질문을 내가 어떤 식으로 던질 수 있는지 이것도 높게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각 분야의 다양한 독서, 수업을 확장해서 심화하는 능력, 창체와 우리가 세특이라고 하는 게 횡적으로 좀 연결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년별 심화가 드러나면 이거는 어느 입학사정관이라도 높은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높은 점수를 주는 항목들만 한번 나열해 봤고요. 네. 요걸 이제 하나씩 조금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그 사이언스 온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사이트가 있어요. 맞아요. 유명하죠. 예, 과학에 관련돼서는 사실 여기서 검색이 대부분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사이언스 온, 또 DB 포털, 그 논문 찾을 때, 네네. 그리고 과학 동화도 사실 아주 이슈되는 기사를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또 검색해서 학생들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해야 돼요. 네, 내가 이 부분이 관심 있고 중요하다 생각하면 여기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독서는 뭐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책을 읽어서 사고력을 확장한다 그런 게 아니라 입시적인 측면에서는 독서 자체가 중요해요. 저희가 매번 그 면접 관련 얘기를 할 때 네. 대부분 마지막 면접 질문이 이게 됩니다. 뭐 어떤 책이 기억에 남는지 네, 있잖아요. 자기한테 영향을 어떻게 줬냐. 그래서 이거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학생들이 요즘 이걸 많이 하더라고. 유튜브에 이제 독서 내용 정리된 거 좀 보고 가는데,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걸려요. 그래서 독서 정말 중요하다는 책이 있으면 저희가 나중에 한번 어떤 책을 읽었으면 좋을지도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자리를 만들고요. 네. 독서는 자기가 본인이 읽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요즘 우리 독서 활동은 기록이 되진 않지만 네. 교과에서는 되니까 네. 수업 시간에 기회가 되면 좋은 책들 많이 읽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영어 활용 능력이 매우 큰 장점이에요. 제가 뭐냐면 서울대 로봇 관련 교수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네. 이 서울대는 아시는 대로 특기자 전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특기자를 뽑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아이들이 로봇을 만들어야 얼마나 만들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로봇을 하기 위한 수학적인 능력, 그리고 과학적인 능력, 그걸 보는 거고, 그리고 로봇을 만드는데 결국에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과학적 문제 해결력. 근데 그게 요즘 로봇은 좀 외국 사이트에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영어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매우 큰 장점이 될 수 있고, 과목 간 연계 및 타 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서울대나 뭐 연대나 고대나 우수한 학생들,
그 가이드라인들이 보통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매년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사례들을 보면 이 학생은 한 과목에서 안 끝나요. 과학에서, 물리에서 했던 걸 화학에서 적용하고 수학에 응용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 훨씬 더 자신의 역량을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 그리고 8번째인데요. 우리가 질문하는 학교지 않습니까? 네. 선생님에게도 질문하고 동아리 학생들에게도 질문하고 그리고 질문하는 게 우리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관에도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특정 사회 기관이나 네, 정부 네. 기관. 제가 예전에 그 지진 관련해서 아이들하고 이제 지진계 만들고 안전 관련 동아리를 한 적이 있는데 마스크. 네, 맞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 지진 그 기상청 산하에 지진 관측 관련한 그 연구소가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문의를 했던 적도 있어요. 공문을 보내서 우리 아이들이 지진계를 만드는데 거기에 관련된 거기에 특허가 들어있는 코딩을 받아온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용할 수 있다. 그런 것들도 사고의 확장이나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데 엄청나게 좋은 결과가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그걸 하고 난 다음에 꼭 공유 발표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마스크는 수상도 잘 받은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9번째가 질문을 하는데 항상 꼬리에 꼬리를 무는 왜? 네. 라는 지적 호기심 그걸 자기가 한번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그래서 10번째는 이 활동을 보통 이제 4단계라고 합니다. 동기, 아까 처음에 제가 동기가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어떤 과정들을 정리해야 될 거고 과정에 따라서 결과가 나왔겠죠. 그래서 어떤 성취물 그리고 이 성취물을 어떻게 더 발전할 것인가 이렇게 자기의 활동들을 정리하고 계획한다면 충분히 자기의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공 적합성이 아니에요. 이제는 탐구 역량입니다. 그래서 탐구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10가지 강조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덧붙이자면 요즘 학생들이 참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도 많고 활동할 것도 사실은 많은데 단순 참가보다는 본인의 어떤 스토리를 좀 만드는 게 맞습니다. 중요할 것 같아요. 나는 이거를 왜 하는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많이 문의를 하시면 도움을 많이 주니까 이런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여기에서 그러면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네. 좋은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안녕.